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화려하게 막을 내렸는데요. 최초로 열린 당원 중심의 더불어민주당 제1회 정기 전국 전당대회에선 새로운 진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재명 신임 당대표는 24년 만에 고 김대중 대통령이 기록한 같은 당 계열에서 당대표를 연임하는 두 번째 기록을 세웠고, 거기에 역대 최고 득표율 85.4%라는 압도적 지지율까지 갱신했는데요. 최고의 선출도 엎치락 뒤치락 끝까지 알 수 없는 승부수로 최고의 긴장감과 전율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8.18 전당대회는 막을 내렸지만 아직도 적응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도 눈에 띄는데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현실 부정? 아니면 자기 위안? 아직도 나홀로 레이스 중인 최고위 후보자가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는 막을 내렸지만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는 자신의 탈락을 놓고 당 안팎에서 계속해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좀 답답합니다. 왜 패배까지 깔끔하게 승복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유일한 원외 인사였던 정 전 의원은 경선 초반 돌풍을 일으켰지만 이른바 자가당착에 빠진 명파리 논란 이후 지지세가 급락해 최종 6위로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는데요. 누가 봐도 자명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비명계 일각에서는 정 전 의원의 탈락 배경에는 친명 집단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구심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 전 의원 본인도 전국적으로 조직적 움직임에 의해 패했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다른 언론과의 통화에서는 이를 부인하며 패장이 무슨 말이 있겠냐라고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당주류는 정 전 의원의 탈락은 당원의 정치적 선택이라며 배후 조직서를 일축했는데요. 이거야말로 코미디 같은 이야기인 거죠. 19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한 김민석 신임 수석 최고위원은 당원들의 집단 지성이 발휘된 것이 맞다며 놀랍다고 평가했는데요. 우리 정 후보님께서 제시한 그 이슈가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일각에서는 집단지성, 당원들의 집단지성이 발휘된 것이 아니라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냥 그런 해석도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맞죠. 어떤 집단지성이 발휘되고 작동하는 수준이 이미 상당히 높고요. 앞으로 계속 높아지겠지만은 흡수되는 정보의 양, 판단의 방향,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어떠한 흐름을 실현하는 힘, 이런 것이 놀랍죠. 이에 박홍근 의원은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에서 조직된 움직임이 아닌 자발적 흐름이 형성됐다며 정봉주 전 의원이 지도부가 되면 분열이 일어날 것을 염려한 당원들이 이심전심으로 뭉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국힘당 지도부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적진 분열을 노린 듯 정 전 의원에게 국힘당으로 들어오라는 제안까지 내놓으며 깐족거렸는데요.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랜 친구 정봉주에게 주는 시라며 민주당은 잊어버리더라도 스스로 당당함은 잊지 말고 국힘당으로 들어와 명파리 도적을 토벌하자고 적었습니다. 또 전당대회에 출마해 초기에 승리를 구가하더니 개딸을 공격해 패전하고 말았으니 슬프고 슬프다며 민주당원과 지지자들을 겨누기도 했는데요. 어서 빨리 내상에서 회복해 현실 세계로 돌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선거라서 광인이 된 건지 아니면 광인이라서 선거를 망친 건지를 정확하게 분석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검과 영수회담을 맞바꾸자는 대통령실의 막간이즘이 놀랍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영수회담이 민생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생각하면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특검 탄핵 정국을 만들어 놓고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는 게 이유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고 후안무치한 발상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명품백 뇌물, 법카의 여왕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무엇 하나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대통령실이 스스로 행한 일입니다.
야당은 국민을 대신해 국민적 의혹을 규명해야 할 책임이 있기에 특검을 요구했고 탄핵해야 할 사람들이기에 탄핵을 했을 뿐입니다. 국민의 민의가 이를 방증합니다. 100번 양보해 야당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자고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특검과 영수회담을 맞바꾸자는 것은 도둑이 재발절인 격입니다. 국회의 입법과 야당의 제안을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의 막간이즘에 민생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보다 대통령 부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먹사니즘으로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하지만 부부 방탄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의 막간이즘에는 한치의 물러섬 없이 확실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무엇이 국민을 위해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는 길인지 되돌아보고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심사숙고해 주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을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했다며 특검과 영수회담을 맞바꾸자는 것은 도둑이 재발절인 격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입법과 야당의 제안을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의 막간이즘에 민생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전당대회 당대표 수락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국회 정상화와 여야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영수회담과 관련해 정해진 사항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같은 소리를 계속해 앵무새처럼 떠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바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러니 그 모양 그 꼬라지인 거죠. 아마도 끌려 내려가는 그 순간조차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조차 모를 듯 보입니다. 한편 19일에 이어 20일에도 윤 대통령의 이재명 대표 당선 축하란 전달을 두고 대통령실은 여러 번 연락을 했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맞받으며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놈의 란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말 골 때리는 정부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끝으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진술을 거부했는데요. 임 전 비서실장은 출석에 앞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전임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가 3년째 계속되고 있다며 정치검사들의 빗나간 충성 경쟁이라고 맹비판했습니다. 검찰은 국힘당 고발에 따라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를 항공사 임원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권 집권 3년차, 아니 문재인 정부 집권 8년차, 아직도 전 정부 탓, 전 정부에 대한 보복 수사, 전 정부에 대한 흔적 지우기, 오로지 할 일은 그것밖에는 없을 겁니다. 국민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시작된 전임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가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임기 절반이 지나고 있는데 대체 언제까지 전임 정부 탓을 할 것이며 그리고 전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이 정치 보복 수사를 언제까지 계속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소환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예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만 뜨면 압수수색에 시달리고 장시간 조사와 긴 재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나치고 누가 봐도 정치적이고 누가 봐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일부 정치검사들의 이 빗나간 충성 경쟁과 너무나 길어지고 있는 이 정치 보복 수사가 어디로 치닫고 있는지 직접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느닷없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무차별 소환을 받고 긴 조사와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개인에게, 국민 개개인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 것인지 아마 대통령 본인께서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역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됐다 싶습니다.